많은 분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앞두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재산분할로 그 대상 재산을 현물로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소명해라, 아니면 가처분을 가압류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라고 법원에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처분을 못하나요? 법원에서 현물분할 개연성을 소명하라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시면서 많이 막막해 하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가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여러분의 의문점을 속 시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사 상속의 세계의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려면 간단히 말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보전되어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걸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가압류 가처분은 판결된 결과에 따라 일정한 권리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보전 조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 보전하려는 권리를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데, 가압류냐 가처분이냐는 기본적으로 그 피보전 권리가 뭐냐에 따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즉 돈 받을 게 있을 때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잡아두는 것이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돈 말고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한 어떤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집행할 때까지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처분되거나 없어지는 등 변경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예로 들자면, 채권자가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것 같으면 가압류를 하는 것이 맞고, 부동산 등기 이전, 채권 양도, 주식 양도 등 현물로 분할을 받을 것 같으면 가처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2억 원의 재산분할금 채권, 3천만 원의 위자료 채권, 이런 걸 보전하려고 미리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가압류죠. 채무자의 적당한 재산에 그 해당 금액을 청구 금액으로 해서 가압류를 해야겠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부동산은 없고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를 하고, 예금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하면 예금 채권 가압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산분할로 돈 얼마를 지급하라 라는 소장을 접수했거나 할 예정이면 해당 금액을 청구 금액으로 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게 맞고요. 재산분할로 A 부동산에 이전 등기를 해달라, B 주식을 양도해달라 라고 청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한다면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권, 주식 양도 청구권, 이런 거죠. 그러니 그 A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 그 B 주식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 가압류 가처분 신청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다른가? 가압류 가처분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전되어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걸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사보전 처분은 통상 민사에 비해서 이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혼이 돼야 재산분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혼이 될지 안 될지, 이혼이 된다 해도 분할 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것을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될지, 재산분할 방법도 현물로 하게 될지 돈으로 받게 될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등을 소송 전이나 소송 초기 단계에 예측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실 대부분 가사사건은 소송에서 양측 주장 입증을 보고 가사조사 등도 거쳐서 사실관계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진 뒤에야 비로소 그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등이 인정이 될지, 또 얼마나 인정이 될지 어느 정도 드러나고, 또 당사자 간의 협의라던가 법원의 조정, 재량에 의한 판단 등에 의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또 가사소송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감정이 좋지 않죠. 그래서 당신 한번 당해봐, 이런 심리로 상대방에게 재산적, 사회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아니면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을 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가사사건 가압류 가처분은 보통 민사 경우보다 더 많은 소명 자료가 요구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도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사보전 처분 중 가처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용 결정을 받기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요. 제가 일단 부동산의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많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본건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재산분할로 대상 부동산을 현물로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추가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어려운 경우 본건 신청 취지를 가압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지난 영상에서 현물분할, 가액분할에 대해서 다뤘었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법원의 재산분할 사례에서는 부부에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다거나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재산 명의를 대체로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금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의 가액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가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을 신청하면 판사님은 신청서랑 자료 등을 보고 이 사건은 현물 분할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가처분을 해주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즉 기록상 이게 현물 분할이 될까 한다면 신청하는 채권자에게 당신이 나중에 재산분할로 현물분할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소명해 보시라 이렇게 보정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자 하신다면 나는 그 부동산을 현물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 부각시켜야겠죠. 제가 이미 소장을 냈는데 이렇게 청구 취지도 재산분할로 그 부동산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라고 소장 사본을 제출한다거나 저희 부부의 재산은 현물분할이 적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쓰고 관련 소명 자료도 제출하시면 되겠죠. 만약 이렇게 현물 분할의 개연성을 소명하기 어렵다면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현물 분할될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 같다면 가압류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법원이 당사자가 청구하는 분할 방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현물 분할해달라고 청구했다고 해도 법원이 가액 분할 명할 수 있고 실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받겠다며 가처분을 해놨다가 나중에 피고는 원고에게 돈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그 가처분은 피보정 권리가 없으니 풀어야 하고 가처분 이의 취소 사건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 단계에서부터 본인과 상대방의 재산 내역 등을 잘 파악하시고 필요한 법률 상담도 받으셔서 본인의 사건에 필요한 적정한 유형의 적정한 범위의 보전 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상 이혼 관련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하는 사건에서는 첫째, 이혼이 될지도 소명이 되어야 하니 혼인 파탄 사유를 간단하게라도 기재하고 그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이미 제기한 경우라면 소장 사본 및 접수 증명이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자료 청구권이 피보정 권리이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분할 청구권이 피보정 권리라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내역 및 시가를 기재한 분할재산 명세표를 작성하고 채권자의 기여 내용, 채권자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어떤 계산식으로 나왔는지 등도 간략히 정리하고 현 단계에서 확보 가능한 소명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 자료도 필요합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게 본안소송도 아니고 가압류 가처분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다 적어내야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가사보전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정 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예측이 어렵고 당사자가 좀 과하게 보전처분하려는 경향도 있어서 재산분할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분할재산 명세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의 실무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가사보전처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